중국 해양전략연구소 분석관이 보낸 충격적인 내부 고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어도를 둘러싼 23년 갈등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들. 한국의 작은 바위 위 구조물이 실제로는 중국 동포들의 생명을 구하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 해군 출신 전문가가 직접 폭로하는 이어도의 숨겨진 비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장밍입니다. 38살이고 중국 청도에 있는 해양전략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 해군에서 12년 동안 전술 분석관으로 복무했다가 전역한 후 지금까지 6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자마자 급한 업무가 떨어졌어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긴급 분석 요청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니 이어도 관련 자료더군요. 한국이 우리 영해에 불법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라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 중국에 맞서겠다고 나선다는 게 우습기도 했고요. 게다가 그 조그마한 바위 위에 세운 허술한 구조물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작전을 벌인다는 것도 과하다 싶었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시설이겠어요.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해군 시절에 봤던 기존 자료와 다른 부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심 데이터나 해류 패턴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이 예전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한국 측에서 발표하는 해양 관측 데이터의 정확도였어요. 보통 이런 작은 나라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대충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좀 달랐습니다. 수치가 너무 정밀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실시간 상황 전파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축함 17척이 이어도를 포위했고 한국 해경정 한 척이 길을 막고 서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니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지켜보는데 정말 긴박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마치 거대한 고래 17마리가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에워싼 것 같았거든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초, 9초, 8초.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해군 시절에도 몇 번 경험해봤지만 실제로 보니 긴장되더라고요. 5초 전 상황에서 한국 해경정이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작은 배 한 척이 우리 구축함 17척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저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물러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해경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해군에서 오래 근무했으니까 해상에서의 대치 상황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도발이나 시위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한국 해경정의 필사적인 저항 패턴을 분석해보니 이건 그냥 억지 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확신에 찬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같았어요. 그날 오후 상급자로부터 또 다른 업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이어도에서 생중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걸 선전 활동으로 보고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흔한 편이에요. 분쟁이 생기면 양쪽 다 자기 입장을 알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상을 보니까 좀 달랐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영상들은 정부에서 기획한 티가 팍팍 나잖아요. 대본도 있고 연출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도 연구원들의 영상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 급작스럽게 시작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전력이 차단되고 식수 공급도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원 7명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위성 인터넷은 살아있어서
전 세계로 생중계가 가능했어요. 처음엔 시청자가 몇천 명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업무상 이 영상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진짜 같았거든요. 꾸며낸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연구원이 카메라 앞에 섰는데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발음이 서투르긴 했지만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하면서 중국 어민들의 안전도 자신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과학자의 마음에서 나온 말 같았거든요. 그 노연구원의 눈빛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댓글창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힘내라. 정의는 승리한다. 과학을 지켜라. 이런 내용들이었죠.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도 몰래 응원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연구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업무상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연구원 중 한 명이 자신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평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데이터를 확인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마치 우리 연구소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의 적일까 하는 거였습니다. 저렇게 순수해 보이는 과학자들이 정말 중국을 해치려는 나쁜 의도로 이어도에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일찍 출근해서 이어도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뒤져봤습니다. 우리 연구소에는 23년간 쌓인 이어도 관련 기밀 자료들이 있어요. 해군 시절 보안 등급 때문에 못 봤던 자료들도 많았죠. 민간 연구소로 옮긴 후에야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지난 23년간 우리가 이어도에 가한 압박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외교적 항의만 1847회, 군용기 침범이 312회였습니다. 무인 잠수정을 보내서 정밀 촬영한 것도 수십 차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도발을 했는데 정작 실질적인 피해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 어선을 잡았다거나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별로 없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우리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와 실제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업 손실이 연간 수백억 원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연간 몇 척 안 됐어요.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자료를 더 파보니까 탈환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기 계획이었어요. 이어도를 우리 손에 넘겨받기 위한 단계별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영토 문제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이 너무 과도했어요. 마치 이어도에 뭔가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한 가지 자료가 눈에 띄었어요. 해저 자원 탐사 보고서였습니다. 이어도 주변 해역에 히토리와 리튬, 코발트 같은 전략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죠. 아, 그래서 이렇게 집착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원 탐사 결과가 추정치일 뿐이었거든요. 정확한 매장량이나 채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23년간 이렇게 공을 들인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영유권 근거도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
한국 측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거든요. 이여도가 한국 제주도에서 149km, 중국 대륙에서는 287km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이여도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자료를 보면서 점점 의문이 커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이 이여도를 건설할 때 우리가 방해했다는 기록들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했을까요? 뭔가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꾸만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에 이어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한국이 공개한 이어도 해양 관측 데이터가 있었어요. 23년간 축적된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번 훑어보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데이터의 정확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수온, 염분, 해류, 파고 같은 기본적인 관측치부터 시작해서 태풍 경로 예측까지 정말 정밀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한데 한국이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는 게 의외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데이터들이 우리 중국 기상청에서 참고하는 자료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 데이터를 참고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국가해양예보센터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넌지시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동부 연안 지역의 태풍 예보가 이렇게 정확해진 게 바로 이여도 데이터 덕분이라는 거였어요. 2001년 이여도가 완공된 이후부터 태풍 경로 예측 정확도가 확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특히 저장성이나 푸젠성 쪽으로 오는 태풍들 말이에요. 그 친구 말로는 이여도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해양기상 데이터가 없었다면 우리 연안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봤을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이여도가 마치 바다 위의 조기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난 23년간 중국 동부 연안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게 바로 이여도 덕분이었습니다. 정확한 예보 덕에 미리 대피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최소한 수십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이여도 데이터 덕분에 생명을 구한 셈이었어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이 만든 시설이 오히려 우리 동포들을 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23년간 이여도를 철거하라고 압박해왔는데 정작 그 이여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뭔 아이러니인가 싶더라고요. 특히 2019년 태풍 링링 때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우리 산둥성 연안에 큰 피해가 예상됐는데 미리 정확한 예보가 나와서 대규모 사전 대피가 가능했거든요. 그 예보의 핵심 데이터가 바로 이여도에서 온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연구원이 생중계에서 중국어로 했던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여도는 중국 어민들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려고 했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여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한국 측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이 온 나라가 휘청거리던 시절에도 이여도 건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17번이나 실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4.6m밖에 안 되는
바위 위에 구조물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이 안 갔어요. 태풍이 오면 파도가 10m씩 치솟는 곳이거든요. 현대중공업이 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였던 거죠. 파도에 장비가 떠내려가고 태풍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과정에서 3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사를 보니까 그중 한 명의 아내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다에서 한국을 위해 일하다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뜻을 이어가자는 내용이었어요. 엔지니어들 인터뷰 기사도 봤는데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17번째 실패 후에 포기하라는 여론이 많았는데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버텼다는 거예요. 한 엔지니어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18번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1998년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어도 건설 예산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하던 시절의 말이에요. 그만큼 이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2003년 마침내 완공됐을 때 온 국민이 환호했다는 기사도 봤어요. 6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때 완공식에 참석한 한 어르신이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바다에 우리 등대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만든 시설을 우리가 철거하라고 압박해왔다니까요. 그것도 23년간이나 말이에요. 특히 희생된 분들 이야기를 보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잃고도 이어도의 의미를 지켜가겠다던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어도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어도는 그냥 바위 위에 세운 관측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생명을 구하는 등대였어요. 태풍 예보 정확도가 94.7%라는 수치를 봤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이어도 완공 전에는 70%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어도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확 올라간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난 23년간 54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통계였어요. 정확한 태풍 예보 덕분에 미리 대피해서 목숨을 구한 사람들 말이에요. 이 중에 중국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태풍 나비 때 일이 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태풍이 우리 저장성을 강타했는데 이어도 데이터 덕분에 정확한 예보가 나왔거든요. 덕분에 항주 일대 주민 30만 명이 미리 대피할 수 있었어요. 친구한테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였어요. 우리 기상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해외 관측 데이터가 바로 이어도에서 오는 자료라고 하더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이 만든 시설이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23년간이나 말이에요. 특히 2018년 태풍 안필 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상하이 직격 예상이었는데 이어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로가 약간 북쪽으로 바뀔 거라는 예측이 나왔거든요. 덕분에 불필요한 대규모 대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민들에게도 이어도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정확한 기상 정보가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거든요. 이어도가 없었다면 훨씬 많은 어민들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 해군의 동중국해 작전 계획을 세울 때도 이어도 기상 데이터를 참고한다고 하더군요. 적국이 만든 시설이 우리 군사작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나니까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려고 했다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평상시처럼 이어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해경이 이어도로 강행 접근해서 한국 연구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거였어요.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영상을 보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해경대원들이 연구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원들은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0대 노연구원 류재원 박사가 우리 해경에 맞서다가 넘어져서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전 세계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중계 시청자가 2억 명을 넘어섰거든요. 댓글창에는 중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을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진실을 알고 있는 제가 침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웨이보 계정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어도 진실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알아낸 모든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나는 중국 해군 출신으로서 진실을 말한다고 시작했어요. 이어도가 얼마나 중요한 시설인지, 중국인들도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유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댓글도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지지하는 댓글들이었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도 이어도 덕분에 태풍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경험담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물론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중국을 배신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중국 내에서도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어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한국을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의 강경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도 커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거였거든요. 제 증언이 나간 후 중국 내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부에서 저를 불러다가 문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니까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더군다나 다른 전문가들도 저와 비슷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들, 해양연구소 연구원들, 심지어 해군 출신들까지 이어도의 중요성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여론도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유엔에서 결의안까지 나왔고 세계 각국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타임스퀘어와 에펠탑에서도 한국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이어도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어요. 구축함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이어도를 평화적으로 활용하자는 합의안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동아시아 공동과학기지로 전환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중해양협력 프로젝트 중국 측 책임자로 임명됐거든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됐으니까요. 드디어 이어도에 직접 가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헬기를 타고 가는 동안 정말 떨렸어요. 그동안 모니터로만 보던 그곳에 직접 발을 딛게 되는 거니까요. 이어도에 도착해서 한국 연구원들과 악수를 나눴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류재원 박사님도 계셨는데 이마에 상처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과학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이어도는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됐어요. UN 평화유산 1호로 등재됐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하러 오는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도 세워졌어요. 이어도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세 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묵념을 드렸어요. 이제 이어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과학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작은 바위 위의 구조물이 인류 전체의 등대가 된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